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내일이면은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관심 종목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눌림 매매 관점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의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중에서 엔디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른 관심 종목들도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엔디포스에 대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향후 주가를 예측을 하려면은 관련 뉴스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우선 관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앤디포스가 이 상한가를 갈 때 뉴스를 보면요. 앤디포스가 네오TX 테라퓨틱스 면역 항암제 미국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앤디포스는 자회사 큐어바이오의 지분을 63.72%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바이오 회사 네오티엑스 테라피틱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이름이 좀 어렵죠. 네오티엑스 테라피틱스.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면요. 이 뉴스가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요. 앤디포스 관계자는 네오티엑스는 이번 FDA 임상 이상 승인뿐만 아니라 임핀지와의 병용 투여를 통한 임상 이상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뉴스로 인한 이 상승한 이 임상뿐 아니라 다른 재료도 또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 재료가 더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재료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FDA 승인, 바이오 쪽에서 꽤 좋아하는 재료죠. 미국 FDA라는 재료가. 그런 재료가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알아두고 현재 이 종목의 차트 위치를 한번 보면 과거에 작년 9월달경에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쌍봉을 한번 그렸고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급등 이후 쌍봉을 주고 쭉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진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런 이후에 급등 이후에 쭉 하락을 했는데 이때 당시 거래 대금이 이 앞에 있던 거래 대금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 갈 때의 대금은 2,800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점 부근의 양봉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요. 약 4천억 이상 나왔죠. 그러면은 한번 분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좀 뭐 3분봉이나 10분봉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복잡하게 보이고요. 조금 단순화해서 60분봉 이렇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주가 위치를 보면 여기에 지금 위치를 했고요. 이 주가의 위치는 여기서 상승하기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그 라인까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이 차트의 모습과 이 아래쪽에 있는 거래 대금도 봐야 되겠죠. 이 거래 대금을 보면 상한가 가는 날 양봉으로 거래 대금이 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갭을 띄우면서 음봉으로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짧게 보면 상승 이후에 저항을 한번 맞고 여기서 강하게 뚫었는데요. 그 돌파할 때의 거래 대금이 또 좋았죠. 굉장히 큰 거래 대금으로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서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전혀 나오질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거래 대금 없이 쭉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뭔가 한 번은 이 양봉으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을 이익 실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상승하기 전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 이제 이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의 흐름을 보이다가 관련된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진 이후에 상한가로 강하게 이 압구점을 뚫어냈던 이 부분, 그 부분에 이 낮은 구간까지, 지금 상한가의 낮은 구간까지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락을 할지 여기에서 반등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요. 여기서 반등을 하던가 또는 밀리더라도 여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이 구간 안에 접어들면은 되돌림 현상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FDA 그 재료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지금 현재 위치가 좀 긍정적인 위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 BNG 스틸인데요. 어제 관련된 이 철강주에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급등이 나온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큰 급등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 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이 철강석 관련된 그 회사들을 소집을 시켜가지고 니들 사재기 하면은 공장 문 닫을 각오해라, 이런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그만큼 따라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히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면서 관련주들의 하락과 철강석 가격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상승폭 대비 절반만큼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내려갈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내려갔을 때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준다면은 한번 되돌림 현상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되돌림을 주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더 내려가서 기간을 끌더라도 저는 스윙 매매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기다리다 보면은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철강석 관련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TC가 있는데요. KCTC는 이때 당시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2월 당시에는 그 쿠팡 물류회사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크게 나왔고, 최근에 상승한 부분은 이 해상운임 관련주로 이제 벌크선에 대한 운임이 최근에 크게 급등을 하면서 이 KCTC가 벌크선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크게 상승을 했고, 거래 대금이 앞에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제목이 일단 원자재 값이 뛰면서 운임이 치솟아도 활짝 웃지 못하는 벌크 선사. 이런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제목이 보이죠. 실적의 운임 반영 비중이 낮다. 운임 상승 효과 못 보고 시름시름한다. 페노션 등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 이런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뉴스를 이제 한번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정작 벌크선사들은 운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운임이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스포성 선박 비중이 컨테이너 선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는 거겠죠. 스포성 선박.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발틱 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벌크선 해운 운임 지수 BDI는 연초 1300선에서 쭉 상승을 해서 지난주에 3200선 2배 이상 오른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크게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이 페노션 대표적인 벌크선사죠. 그 페노션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예상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9%만큼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예상치가 569억 원이었는데 이에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전 분기와 비교를 하면 19%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벌크선사들은 2분기에는 높아진 해운운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벌크선 해운운임이 그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벌크선사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 절감과 철강 생산 감소에 나설 경우 석탄 운송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벌크선사들의 그 계약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계약 비중이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그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물량이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예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쪽에 관련된 그 이슈는 벌크 선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벌크선에 대한 그 운임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KCTC도 현재 상승폭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래대금이 앞에보다 많이 나왔죠. 어느 정도 이 앞에 있던 물량은 많이 소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급등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꽤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번 그 거래대금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갈 때 대금이 쭉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으로 좀 큰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눌렸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양봉의 대금으로 이 앞에 있던 매물을 소화하면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다 할 음봉의 대금 없이 쭉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고, 고점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평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승폭 대비 절반 이하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세력들의 평단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 절반 이하로 내려올 때에는 세력보다는 늦게 진입하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하로 내려올 때 평단가를 낮추면서 되돌림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는 약간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뉴스가 있죠.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되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이 돈을 쓴 여기에 자금을 투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되돌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중에서 또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2구 산업이 있는데요. 구리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여기서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더 터치면서 2차 상승으로 상승한 이후에 2차 상승 이후에도 쭉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대금 없이 약 3원봉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도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구산업에 대한 뉴스는 이 구리 가격을 잘 봐야 되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 테마, 구리 가격 급등, 사상 최고가, 이렇게 뉴스가 있고요. 구리 가격은 2012년 2월 달에 톤당 1120달러 고점을 기록을 했고,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해 3월에 4617달러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5월 7일에 1356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 고가를 넘어간 거죠. 세계 1위 광산기업 그 CEO가 새 광산 개발을 위해서 50% 상승 필요하다며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CNBC에서는 2025년까지 톤당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는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 인프라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인데요. 경제 전망을 진단할 수 있는 닥터코퍼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의 글로벌 수요는 중국에서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요.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경기 호황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구리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보고서에 따르면 1메가와트당 태양광을 할 때 구리의 소비는 4.5kg 소비를 하고, 육상 풍력은 5kg, 해상 풍력은 15kg 구리를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속에서도 구리를 많이 쓰는데요. 특히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환경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내연기관에 쓰이는 구리가 80kg 정도라고 했을 때, 전기차에는 무려 300kg 정도 그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전기 자동차가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의의 사용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는 수요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2025년이 되면 19년 대비 2배가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골드만삭스에서도 21년 구리 시장의 공급 부족량이 15년 만에 최대 수준인 41만 2천 톤가량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구리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차트의 모습을 그럼 또 한번 봐야겠죠. 2차 상승할 때 대부분 이렇게 앞고점을 뚫어낼 때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음봉의 대금도 나오긴 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긴 한데요. 그렇게 큰 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폭 대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상한가를 가고 눌림을 주고 되돌림이 나왔던, 눌림 이후에 다시 돈을 썼던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하는 역할이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 이하로 하락을 했을 때에는 이 전고점 라인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면 되돌림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이구 산업에 대해서 구리 관련주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NI스틸이나 포스코항파는 마찬가지 철강 관련된 그 어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거래대금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승폭의 절반, 여기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한 차례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만큼 강한 종목이고, 코로나 진단키트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섹터죠. 그 중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미 이 구간에서는 충분한 등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올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강한 종목들의 특성상 되돌림을 이렇게 주면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차적인 순차적 하락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종목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효성 OMB 윤석열 관련주죠.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엔 길어지는 윤석열. 야, 지지율 하락 때문인가 등판을 멈칫하고 있다. 본인도 여론 피로가 말지만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 고심 중. 전당대회 앞두고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지율 급강을 하면 뭐 어떡할까,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지금 그 뉴스 중에서 지난주 뉴스에서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35.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2%로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이 지사가 역전을 했습니다. 측근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자명이 길어지며 사람들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등판을 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정치권에 결과적으로 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뉴스는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용도 찌라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등판을 한다고 하면 관련주를 지금부터 모아가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정치를 안 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바로 저마한가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좀 조심해서 반만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측근에 대해서도 이거 김 전 위원장이 있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은 크게 문제가 없고 후보 중심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돈 문제도 군중을 동원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입당이냐 독자 세력화냐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중에서 이미 이렇게 충분히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높은 종목들은 되도록 좀 피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던 이 어느 정도 횡보했던 이 라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로 인한 상승분이 이 정도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눌림이 나왔을 때 그만큼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 위즈코프라던가 일자리 관련주로 아시아경제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추세는 더 강하고 대금도 훨씬 좋은데 리스크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효성 OMB를 저는 볼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현재 위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낮게 보는 게 보수적이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정치 관련주인 만큼 이 절반 이하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서 이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할 때 동반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최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 정도 구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많이 급등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가MD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오려면은 좀 거리가 좀 있고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혜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횡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또 딱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상승폭 대비 절반 정도 나오고 있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리느냐 여기서부터 그리느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승폭 대비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한 이 보조지표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하는 거고요. 현재 상승폭 대비 대략 절반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메가MD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가MD라는 종목 자체는 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청년 일자리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확진자 추가 급증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강화에 따른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 교육 관련주들은. 그 이야기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은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향후에 대선 테마들이 부각을 받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언제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경제라든가 위즈코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죠. 현재 이 주가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도 일자리 재료가 하나 더 있고 상승폭 대비 지금 절반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분할 매수를 해주면 여기서 반등을 하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돌림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의 모습도 앞 고점이 이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횡보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던 구간 이하로 내려올 때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까지 관심 종목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면은 또 남은 5월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도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매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세우셔서 본인의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매매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